자, 이제 한발기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발기업 오늘은 김준호 매니저의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 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쵸. 또 이제 포스트 엔비디아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ARM도 마찬가지로 8%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신고가 부분까지 좀 네. 올라섰어요. 그래서 결국에 AI 반도체 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네. 대표적인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쵸. 주 고객사가 이제 삼성과 ARM입니다. 그래서 ARM 또 그리고 삼성전자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좀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을 받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12개의 이제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베스트 파트너사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 가온칩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M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설계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잖아요. 뭐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1개의 디자인 하우스,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년 연속 베스트 파트너사로 지정받은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기술력과 진입 장벽을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R&D 투자 쪽에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2022년 기준에 이제 인력이 약 한 21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180명 넘게가 R&D 인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30년까지 350명까지 R&D 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는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매출액 기준이 차량용 반도체가 52%가 되고요. 또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21%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손잡고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국산화 작업에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고 또 그리고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와 또 넥스칩이에요. 그래서 텔레칩스와 넥스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해외에 대규모 수주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차량용 반도체와 AI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 비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와 또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온칩스의 매출 성장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AI 성장에 힘입어서 팬립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년 이제 성장률이 한 20%가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10에서 12%의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좀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점쳐지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한 2주 전인가요? 또 이제 310억 규모의 아식 또 주문형 반도체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기술력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또 삼성전자가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글로벌 1위를 도약하는 과정에서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에 또 이제 오늘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와 또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된 점유율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된다고 했을 때 가온칩스를 비롯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은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도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한 번에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54,0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61,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이제 디자인하우스 쪽도 이제 섹터가 확실히 구분이 돼가지고 이 안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에이징랜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온칩스 다 같이 묶어서 가온칩스가 1등입니까? 역시나? 네, 역시나 이제 가온칩스가 1등이고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코아시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AD 테크놀로지도 있는데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TSMC의 이제 파트너사였고 2019년도에 이제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이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는데 이제 사실상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조금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과 차량용 반도체 쪽에 조금 이제 집중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시아 그룹 자체에서 삼성과 지금 25년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삼성전자의 어떤 자율주행 칩이라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엑시노스 칩도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 코아시아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RM과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 기업 중에서 베스트 파트너사로 지정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입증받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반등 흐름이 좀 들어와 준 것도 있고요. 특히 ARM 쪽에도 베스트 파트너사이다 보니까 또 간밤에 또 ARM의 어떤 주가 상승에 또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질문 김영민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온칩스 몇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네. 많지가 않아요. 그쵸. 대만이나 이제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이제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 기업들의 생태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실제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이제 시기가 도래하면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조 단위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맞아요. 뭐 드렸었거든요. 분기 매출액이 150억 원대? 뭐 그렇죠. 이러니까. 그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시가총액이 막 3천억, 5천억 하는 기업들이 매출액 열어보면 막 200억, 300억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 매출액만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게 요 기업들은 주로 이제 로얄티라든지 수수료를 가지고 매출액을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반도체 전체 캐파로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디자인 하우스 특히 AI 반도체 같은 이런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 칩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복잡한 반도체 칩들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그 공정에 적용을 하는 그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도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설계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또 강조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ARM 예를 들어 주셨는데 ARM이 시가총액 90조 원을 넘어갔어요. 설계자산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데 시총이 이제 90조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뭐 에이지그랜드 이런 기업들도 시총 5천억 1조 넘어가는 이제 시기가 분명히 저는 온다라고 보고 대신에 탑픽 종목은 가온칩스는 뭐 김준호 매니저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여기 빠진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아, 예. 네, 그 종목을 네, 같이 또한 발음도 이제 있잖아요, 네, 그거는. 탑픽 예. 종목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여기서 말 나온 김에 어제 김준호 매니저님, 네. 가온칩스가 좀 6%가량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이틀 내내 좀 팔고 있더라고요. 네. 괜찮은 자리가 맞는지. 오히려 저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좋아. 않을까. 네. 그래서 오히려 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떤 본격적인 상승의 초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과 외국인도 매도했다가 다음날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하우스와 또 이제 반도체 섹터의 어떤 큰 성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하루에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김영 매니저님? 네,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도 장대 연봉 맞은 다음 날 소개해드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사실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할 때는 그 특정 종목에 뭔가 악재가 있다거나 나쁜 점이 있어서 아, 이 종목 진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게 시장의 이제 수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패시브 수급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제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네.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IT 반도체 기술주들 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오늘은 또 미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팔다가 오늘은 오히려 되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도 타이밍상으로 보면 에이지그랜드,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최근에 어쨌든 이쁘게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여서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충분히 좀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기업 가온칩스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기업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탑픽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릴 때도 스물스물. 네, 결국은 스물스물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물론 뭐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또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죠.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막상 또 개장해 보면 또 어떤 종목들이 몰라요. 움직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네. 아는 거겠지만 가장 좀 이제 엔비디아 향
수혜가 좀 크게 예상이 되는 기업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야. 종목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뭐 워낙 화끈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또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주가도 엄청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뭐 그런 상승세를 이제 또 강하게 좀 시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쉽게 3분기 실적이 이제 소위 말해서 어닝 쇼크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8월, 9월 이후로 좀 내리막길을 좀 걷기 시작했거든요. 네. 워낙 급하게 주가가 이제 올라간 측면도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일시적인 어떤 실적 둔화에 대한 이제 충격을 주가에 이제 반영을 좀 시키면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 4분기 내내 좀 지지부진한 네. 장기 행보 국면으로 이제 좀 진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수페타시스는 PCB라든지 MLB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이 적시형 이제 그 기판을 제조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 엔비디아 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 왜냐면 뭐 이 이수페타시스가 직접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실적과는 조금 무관하게 엔비디아 주가와 동조화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챗GPT가 이제 출시가 좀 되면서 네. 이 AI 반도체 시장, 특히 AI 가속기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이제 관심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또 반영이 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수혜주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작년 상반기 때 정말 뭐 아주 강한 시세가 이제 네. 분출이 좀 됐었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부진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지지부진한데 올해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에 그 지지부진한 이제 주가 흐름을 조용히 이제 그렇죠. 기업에서는 이제 감내를 좀 해 나가면서 사공장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 사공장 증설 투자가 완료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이 사공장 증설 투자의 효과가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 하반기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주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선행한다라고 보면 적어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북미의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추가적인 이제 고객사들을 이제 많이 이제 또 유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이수페타시스의 이 AI 가속기와 관련된 또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혜는 올해부터 이제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정말 좀 지루했어요. 사실 작년 네. 6월, 7월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쉬지 않고 이제 시세가 좀 분출이 됐기 때문에 9,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43,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4배가 넘는 상승세가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기 행보 국면으로 좀 진입을 좀 했다. 다만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나면 고점 대비해 뭐 한 40, 50% 정도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락 바텀이 한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가의 저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대중국 반도체 칩 대량 양산. 사실 이거는 하이엔드 반도체 칩이라기보다는 보급형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매출의 캐파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좀 됐고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고마진의 이제 제품군들을 엔비디아 포함한 이제 북미의 이런 AI 가속기를 생산하는 뭐 AMD라든지 추가적인 이제 수주까지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이 주가가 이제 터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이제 재료들도 이제 여건이 좀 조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28,550원이었으니까요. 28,500원, 뭐 29,000원 그 정도 사이를 매수 밴드로 한번 설정을 좀 해보시고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33,000원. 사실 뭐 한 35,000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기 목표가로 33,000원 정도 제시해드렸고 손절 가격은 25,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요, 김영민 매니저님,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오늘 이슈로 좀 많이 반등할 거라 보시는 건지요?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강성환 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예. 왜 소외가 됐냐면 이 AI 반도체 이슈가 사실 이제 CXL이라든지 온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또 옮겨붙다 보니까 새로운 수혜주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엔비디아랑 좀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뭐 고영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됐고 어제는 막 네페스, 아크 이런 맞아요. 기업들이 후공정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장중에 20% 넘게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 AI 반도체 이제 대장주였던 뭐 한미 반도체, HPSP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의 거래량 자체가 이제 많이 감소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시장에 이제 관심이 이제 조금 멀어졌는데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의 이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ARM하고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쪽 HBM 생태계를 필두로 한 AI 반도체 전통적인 뭐 전통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웃깁니다만 어쨌든 작년에 가장 좀 강하게 이슈가 이제 좀 반영이 좀 됐었던 HBM 관련된 수혜주들 쪽으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까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오테크닉스, HPSP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거래를 조금 붙이면서 터닝 포인트를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이 엔비디아의 반등과 함께 한미반도체와 함께 좀 다시 관심주가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상당히 또 김준호 매니저의 뷰도 네. 궁금합니다. 오늘 가온칩스를 갖고 왔다는 건 네. 이게 같은 섹터 안에 좀 다른 궤를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싶거든요. 일단 뭐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의 최대 수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쵸. 한미 반도체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이수페타시스예요. 네. 한미 반도체가 490% 올랐고 또 우리 이수페타시스가 한 669%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MLB 고다층 이제 PCB 기판을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AI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또 인텔에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CXL 또 온디바이스 AI까지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 엔비디아가 다시 역대급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는 뭐 이수페타시스나 또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전통 또 AI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조정 흐름이 나졌던 게 이 3분기 영업이익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의 하락이 나졌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24년도 지금 이제 고객사들이 굉장히 국내 대표, 글로벌 대표 기업들이 고객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밀려드는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증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게 좀 측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사 이제 부품사들 대비해 가지고는 견고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올해 또 증설이 이제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올해부터 다시 한번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다시 한번 도모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또 김영민 매니저님이 또 이제 기판 관련 종목과 호흡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또 이제 지금 XR 기기 관련해서 유플렉스도 또 기판 관련 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다시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김민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 진짜 훈훈합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삼성전자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만 딱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8조 원. 우리가 컨센서스에서 봤던 것은 대체로 이제 3조 6천억 원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많이 하회하는 수치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김민 매니저님. 네. 일단 엔비디아가 오늘 좀 장초반 끌어올리나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닝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컨센 대비 지금 한 20% 넘게 이제 하회를 했는데 네. 저는 뭐 이게 크게 뭐 걱정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왜요? 이제 전통적으로 4분기 실적을 보면 항상 좀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많이 좀 이것저것 나가는 게 좀 반영되거든요. 있죠. 물론 이제 요번에 삼성전자 이제 이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뭐 제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 많이 보도가 됐었지만은 어쨌든 뭔가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HBM과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작년 4분기 때 이제 캐펙스에 대한 이제 지출이 좀 많이 있었을 걸로 그렇죠. 추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어차피 이제 다 지나간 작년 4분기 실적보다는 올해 메모리 업황이 얼마나 빠르게 앞으로 보자. 그리고 이제 AI라는 이제 변수 때문에 얼마나 이 메모리 업황이 좀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가의 이제 상승 동력이었기 예.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면 삼성전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날 주가가 잘 간 날이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별로 없어요. 네.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서 악재다, 어닝 쇼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약간 한 1, 2% 개파력 출발하면
그때부터 그냥 저점 찍고 이제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예.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 개파락할 만한 이슈도 아니라고는 보여지지만은 어쨌든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해서 출발한다라고 하면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제 작년 지나간 데이터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이제 반영이 좀 된 거다. 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5% 조정 받았잖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컨센 하회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었다. 뭐 이렇게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는 뭐 전혀 악재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악재로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내려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이미 반영하지 않았을까. 김영인 매니저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고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1%대 상승 출발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그럼 지금 우리가 저점 매수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는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또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네, 뭐 삼성전자 좋게 볼 만한 포인트는 너무나 많고 사실 뭐 4분기의 매출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4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쵸. 있었던 거고 또 1분기에 이제 디램 가격이 또 18%또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또 HBM 관련된 주도권 경쟁에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CLX 관련해서도 사실상 AI 반도체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지금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도 그렇고 ARM도 그렇고 이 AI 반도체 시장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전자도 이에 발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서버용 디램부터 시작해서 디램, 또 낸드 플래시, 또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지금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지속성이 중요한 거지 이 4분기 하나의 분기 실적이 크게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잘하면은 이제 현대차와 또 기아차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사실상 지금 1등, 2등을 지금 현대차 그룹주에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실상 뭐 현대차, 기아차보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의 부분에서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었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또 첨단 공정에 투자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이제 시간에서도 한 1% 정도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결국에 이제 시장 자체도 올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결국 시장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올해 또 상반기에 우리가 작년에 또 미증시나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키 맞추기 일환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증시가 반발 매수가 유입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삼성전자 지수의 상승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한 김에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일단은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비교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러면은 꾸준히 잘 해왔네라는 해석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결국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별화 요소는 HBM3였잖아요. 네. 어차피 물론 이제 지난 3분기 때는 메모리 쪽, 이제 서버 디램 쪽도 SK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그쵸. 삼성전자 역전하기도 했었지만은 네. 전체 어떤 이 매출 캐파나 영업이익단의 어떤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별화 요소는 HBM3였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 좀 돌았었고 올해 1분기 때부터 HBM3를 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쨌든 지난 4분기 때 이제 실적보다는 삼성전자가 작년 뭐 그리고 올해 초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오면서 HBM 관련된 이슈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이슈에서 적어도 이제 SK 하이닉스와 좀 대견할 만한, 비견할 만한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분명히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4분기의 실적은 이미 이제 다 지나간 과거 데이터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HBM3와 관련된 이제 매출은
1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또 같이 묶어서 SK 하이닉스, HBM 이야기도 같이 좀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시작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어떤 구간으로 갔을지가 궁금하고요. 이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준호 매니저, 김행 매니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